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백운 고가차도가 철거됩니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운광장 일대에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20대 청년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재활용 사업장에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출자 출연기관 5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방만한 운영과 낙하산 인사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전씨 측이 신청한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전두환은 선고 기일에나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백운 고가차도가 곧 철거됩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를 앞두고 주변 정리가 시작됐는데 벌써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 초부터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상습 정체 구간인 백운광장 교차로. 백운고가 철거 공사를 앞두고 전봇대와 나무를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뜩이나 차량이 밀리는 곳인데 철거 준비 공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이 더 심해졌습니다. 백운고가 철거 공사는 다음 달 4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거 공사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남강주역에서 농성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 공사도 한꺼번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적어도 4년 동안 백운교차로 일대의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려는 거에 터지지? 차 때문에 터지지 다른 거에 터진 거 없잖아요. 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막혀서 기다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철거를 했을 경우 교통이 더 불편할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광주시는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운광장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제2순환도로 IC부터 차량 우회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운광장 주변에도 5개의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차량들이 백운광장을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혼잡한 시간대 공사를 피하기 위해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고 신호체계 최적화와 버스 노선 변경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순환도로 IC별로 광역 우회도로 안내를 홍보 중에 있고 백운광장 일대의 신호체계 변경, 교통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 평균 14만 3천 대가량의 차량이 통행하는 광주 백운교차로. 앞으로 4년가량은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에 예산이 투입되는 출자 출연기관들은 방만한 운영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광주시는 출자 출연기관 5곳을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무 중복에 낙하산 인사 가능성까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광주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14개 기관 가운데 4곳이 보통이나 미흡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낙제점 수준을 받았고 기후환경센터와 복지재단 등 2개 기관은 B등급에 그쳤습니다. 최고 수준인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의 기관이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나 정부의 유관기관이 아닌 외부의 칼날 같은 검증, 외부의 기관에 맡겨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경우 기능과 업무 중복 등을 이유로 기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오히려 산하기관을 더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관광재단, 시설관리공단과 에너지산업진흥원, 상생일자리재단 등 출자 출연기관 5곳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공단을 포함해서 광주시 산하기관은 최대 26곳으로 늘어납니다. 시 산하 조직이 늘어날수록 예산과 인력 운영은 방만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핵심 요직에 시장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이 기용되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능력 있고 역량 있으면 캠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발탁이 될 수 있어야 그건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한 해 광주시 산하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1,400억 원.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시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도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구름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안개가 자욱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도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과 안개가 걷히겠고요. 더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단 10도가량으로 크게 나는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재활용 사업장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의 이름은 김재순입니다. 오늘 김재순 씨의 가족들이 철전 사고 원인 조사와 제2의 김재순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며 호소했는데요. 26살 청년 김재순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던 건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김재순 씨. 그는 지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김 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고위험 업무인 파쇄기 주변 정리 업무를 맡겼습니다. 공식으로 제출을 된 것은 없고요. 조금 약간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고는 있었죠. 느낌적으로 일 시켜보면 좀 그런 게 있구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모습입니다. 파쇄기 위로 올라가더니 손으로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칼날 안으로 넘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칼날 안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 공구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켜진 것은 없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고, 관리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좋지 않은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 유가족들은 김재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늘부터는 집합제한명령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지만 집합제한은 영업자제를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영업할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701개 유흥시설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지난 12일 이후 특별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고 관련자 24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등교 개학 2단계가 시행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중3 학생,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유치원 학생이 등교 대상인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우재학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3 학생들은 이미 등교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4월 16일 이후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없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모두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 등교 전에 자가 진단 시스템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유증상 학생이 있으면 시청과 119 소방사의 협조를 얻어서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로 이송해서 즉각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등교 개학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도 포함돼 있어서 거리 두기가 잘 이뤄질지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먼저 등교시키는 것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긴급 돌봄에는 이미
유치원 학생의 참여율이 80%에 이르고 초등학생도 4,900여 명이 참여하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등교를 둔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EBS 방송과 온라인을 이용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지도가 뒤따르면 더욱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등교하면 선생님들께서도 학생 간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선 학교에서 계시는 그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인력 보강이라든가 그 외 보완책들 대비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예,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원격 교육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등교 준비와 함께 대면 수업과 생활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6월 한 달을 수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외부 연수나 회의, 행사, 출장 등을 자제할 것입니다. 인력 보강을 위해서 학교별로 보건 지킴이를 위촉합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1명에서는 많게는 4명까지 총 810명의 봉사자를 위촉할 텐데요. 그 대상은 퇴직 교원이나 자원봉사자, 방과 후 강사, 시간 강사 등입니다. 선생님을 도와서 아침, 점심, 발열 체크, 그리고 학생 간 거리두기 등 방역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 외에도 학생들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거나 또 격일제로 나누는 것처럼 교내 밀집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저희가 등교 수업을 대비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이미 30명 이상 과밀학급을 파악했고 과대학교도 파악했습니다. 학교별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해서 안내했습니다. 병행 수업은 전체 학생의 3분의 2는 등교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키면서 격일제, 격주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병행 수업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별로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 수고가 많으실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안전 위해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광주시 교육청 우재학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으로 들어서게 될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중대형 크기의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046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앙공원이 있는 서구와 남구, 광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주체인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출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계획대로 중앙공원 특례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의 휴업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됩니다. 기아자동차는 오는 29일까지 예정된 광주 2공장의 휴업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광주 2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와 소울의 북미와 유럽 시장 수출길이 코로나19로 막혔기 때문입니다. 휴업이 길어지면서 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두환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반 사정에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재판부터 전두환은 불출석하지만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 투수진들의 활약으로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마운드의 힘이 살아나고 타격도 뒷받침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5승 1패의 선발 투수 전원 퀄리티 스타트. 상대팀의 타선을 압도하는 강력한 선발진의 활약으로 기아는 주간 팀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발진이 안정을 찾아가자 불펜들도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표와 전상현, 문경찬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는 지난주 17이닝 동안 단 한 점만을 내줬습니다. 강력한 선발진을 구축한 데다 불펜들까지 안정감을 뽐내면서 기아는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승률까지 올라섰습니다. 저희 팀이 한 점 한 점 소중하게 뽑은 점수를 제가 꼭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던졌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타선도 적시마다 터지면서 투수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벌컵에 성공한 터커는 타점 1위에 올라섰고 나주아는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적생 나주안도 호수비와 적시타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저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결과를 내므로써 후배들한테 기감이 되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초반에도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게임을 한다는 느낌보다 약간 청백전 느낌이 약간 들었던 게 조금 긴장도 풀리고 타석에도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아는 이번 주 수원에서 KT와 원정 경기를 가진 뒤 홈에서 LG와 주말 3연전에 나섭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호랑이들이 이번 주에도 매서운 기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생활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진행됩니다. 주 25시간 최저임금 8,590원이 적용된 일자리며 공공일자리 외에도 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간 일자리 채용 계획이 있는데요. 다 합치면 12,000여 명 규모입니다. 4월 22일부터 광주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사람이 대상이고요. 6월 1일까지 광주시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 구청에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광주 청년센터는 81년 5월생부터 2001년 5월생까지 청년 1인 가구의 식료품, 생활용품, 도서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고 취업 유무나 소득 등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인터넷 구글 폼에 접속한 뒤 어떤 부문에서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맞는 물품은 어떤 건지 등을 서술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래된 탑이나 사적비에는 왕과 관료, 덕이 높은 스님 등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이런 사적비를 탁본해 연구한 남도 불교문화연구회 결과물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남도 불교 천년의 증언전인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호남 불교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불교 금성문 45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약간 흐린 듯한데요. 구름과 안개 때문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구름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야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 내륙 곳곳에서도 옅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안개와 구름이 모두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25도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